소금을 투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빠의 공간의 환수 대디입니다. 오늘은 물맛댐과 수조 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붕어 입수 시에 정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 물맛댐. 물맛댐을 안 할 경우에는 입수 시에 쇼크를 받고 금붕어에게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꼭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물맛댐은 필수입니다. 흔히 물생활을 하는 분들이 수족관에 가서 관상어를 데려오는 것을 봉달이라고 하는데요. 이 봉달을 해오시고 나서 집수조에 넣기까지의 행동을 물맛댐이라고 표현합니다. 하지만 물맛댐을 하기 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검역입니다. 새로운 관상어를 집에 데려올 때 검역을 생략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검역도 정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금붕어 기준으로 소금용을 해줍니다. 우선 검역할 수 있는 검역항을 준비합니다. 물은 기존의 수조물이나 염소 제거한 물을 준비합니다. 봉지째로 올려놓고 30분 정도 온도 맞댐을 하는데요. 온도를 맞춘 뒤에 수질 맞댐으로 자연스럽게 투입을 해줍니다. 이 부분은 영상 뒤에 수조 투입 시에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 맞댐이 끝난 고기 봉투를 가위로 자릅니다. 굳이 안 자르시고 고무줄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래 집게를 고정시킵니다. 정말 편해요. 이렇게 간단히 수질 맞댐도 해주고요. 자연스럽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. 다음은 메틸렌블루 용액이나 백전병 약을 투입합니다. 다음은 0.3% 농도의 소금을 검역항에 투입할 겁니다. 에어레이션을 해주고요. 소금의 0.3% 농도를 투여하려면 우선 수조의 물량을 알아야겠죠. 지금부터 수조 물량 계산법과 소금 농도 맞추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수조의 물량 계산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가로 센티미터 곱하기 폭 센티미터 곱하기 높이 센티미터를 곱하면 A라는 값이 나오는데요. 이 A에다가 나누기 1000을 할 경우 바로 현재 수조의 물량이 나오는 것입니다. 현재 수조의 물량을 알았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0.3% 농도의 소금 그람 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0.5% 농도의 소금 그람 수가 알고 싶으면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. 제가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은 30cm이고요. 가로는 40cm 정도입니다. 높이는 13입니다. 40cm 곱하기 30cm 곱하기 13cm를 하면 15,600이 나옵니다. 이 15,600에서 나누기 1000을 할 경우 15.6이 되는데요. 이 15.6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46.8이 나옵니다. 즉, 이 수조에 0.3% 농도의 소금욕을 할 경우 46.8g의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. 소금은 집에 있는 천일염을 쓰시면 됩니다. 구운 소금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. 무조건 천일염을 쓰도록 합니다. 47g 하면 되겠네요. 그럼 소금을 투하하겠습니다.
소금욕을 하는 이유는 금붕어의 질병은 기생충, 박테리아, 세균 등이 원인인데요. 이런 질병인자들을 깨끗하게 살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금붕어를 기를 때 어지간한 초기 질병은 소금욕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. 천일염을 탄 물에 생물을 넣게 되면 세균류들은 0.3% 농도가 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균이 금붕어에게서 빠져나오거나 압력에 의해 터져 죽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관상어를 데려왔는데 더욱 증상이 나빠지거나 처음부터 증상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 소금의 농도를 조금 더 늘리거나 항생제를 풀어서 오래 검역을 해야 합니다. 소금욕은 특정 농도에서 오랜 기간 진행할 경우 금붕어의 점막이 얇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역 시에는 3일 정도가 적당합니다. 소금욕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적정량 환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환수를 하는 이유는 염분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이동할 시에 환경이 달라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환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50% 환수를 먼저 한번 합니다. 그리고 50% 환수를 한 번 더 해줍니다. 이제 수조 투입을 위해서 금붕어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라. 집에서 집을 이동할 때는 묶는 사람도 있고 안 묶는 사람도 있는데요. 저는 혹시나 튀어나갈까봐 꼭 이렇게 묶어줍니다. 이 묶음 방식이 상당히 쉽고 되게 단단하게 잘 묶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. 좀 어설프네요. 여러분, 이번 컨텐츠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 편은 기본적인 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즐거운 환수 되세요. 절대 환수